반갑습니다. 마지막 편, 정족석의 마지막 편, 임페리얼 가드 편입니다. 버비 뷰시 때문에 뉴비가 임페리얼 가드를 많이 선택하죠. 하지만 임페리얼 가드는 상급자용 종족입니다. 유닛이 하나같이 약해서 유닛 조합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유닛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지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 종족입니다. 그러면 임페리얼 가드 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테크 프리스트. 테크 프리스트는 다른 일꾼과 다르게 아머 타입이 G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그 페널티로 이제 총 3기까지밖에 못 뽑고요. 이게 단점인데 그 단점을 상회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일꾼으로 엘다와 더불어서 최상위권의 성능을 가진 일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속도 낮고요. 공격력은 솔직히 공격력 보고 쓰는 일꾼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단단하고 그리고 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기갑을 사용할 경우 테크 프리스트를 기갑 수리용으로 항상 부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카드맨 1티어에 사용할 수 있는 깃돌 유닛 겸 1티어 전선 유닛입니다. 약합니다. 카드맨 약한 거야 캠페인만 해봐도 다 아실 거고, 보통 여기에 커미사를 붙여서 사용하죠. 카드맨이라 부릅니다. 공격력 약하고 사기 수치 낮고, 그렇다고 A티어에 사기 회복을 지켜줄 소형 버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가가 이제 상급자용 종족인 겁니다. 장군팀과 커드맨 이거 두 개로 1티어를 버텨야 되니까요. 이제 전술 통제소를 짓게 될 경우 이제 유탄 발사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이 유탄 발사기를 달게 될 경우 사정거리가 40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봤자 상대가 붙어서 조금이라도 계속 치기 시작하면 금세 모랄빵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유닛입니다. 가드맨의 장점으로는 타 종족보다 이제 깃발을 올리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슬러가보이랑 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보다 10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2티어 가서 커미사르의 처형 버프가 활성화가 될 경우 이제 모랄빵에 자유로워지고 데미지를 2배, 한 2.5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유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티어는 최대한 장군팀과 커드맨으로 버티는 역할이지 절대로 상대를 이기려고 들면 안됩니다. 자, 중화기팀 뉴비들이 잘 안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일이 땅에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쓰는 것 같은데, 2티어부터 가드맨은 약합니다. 아무리 관련 업그레이드가 많고 커미사르가 있다고 해도 결국 가드맨은 가드맨입니다. 가드맨 약합니다. 유탄을 달아준다고 쳐도 유탄을 새로 달아줘야 되고 분대 충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원이 이제 리퀴지션이 줄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2티어부터는 중앙이 팀을 한두 기 정도 반드시 섞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거리 길고요. 일단 중보병 하이어머입니다. 터미네이터와 동급입니다. 아머가 거기다가 원거리 데미지 감소 50% 있고요. 근접 데미지 감소 60%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그 다음 사거리도 길고 딜도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기팀 무조건 쓰세요. 후반 가면 이제 3티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드맨 분대는 처형용으로 한 분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카스르킨이라든지 오그린, 그 다음 중화기팀으로 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카르스킨과 오그린은 한 분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중화기팀으로 도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로 2티어에 라스캐논 달아줄 수 있고요. 대기감용입니다. 대보병 약해져요. 대기감용이고 3티어에 오토캐논, 이제 대기갑, 대보병 둘 다 잘 되는 이제 워기어를 달아줄 수 있게 됩니다. 중화기팀 많이 쓰세요. 잘 쓰셔야 됩니다. 중화기팀. 자, 세 번째
카스르킨 3티어 인가의 엘리트 보병 유닛입니다. 사거리 길고요. 공격력 셉니다. 워기어 달아줄 수 있긴 한데 워기어 안 다는 게 더 셉니다. 플라즈마 건 달면 사정거리가 짧아져서 그냥 헬건 쓰는 게 낫습니다. 수류탄 사용 가능하고요. 이 수류탄이 넉백 범위도 넓고 그다음 데미지도 셉니다. 그냥 카스르킨 안 쓰면 안 됩니다. 3티어 인가는 무조건 카스르킨 써야 됩니다. 자, 가드맨 한 분대, 카스르킨 한 분대, 오그린 한 분대, 나머지 중화기 팀, 이걸로 보영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카스르킨 같은 경우는 커미서리의 처형 버프를 받습니다. 커미서리의 처형 버프, 데미지 2.5배 증가 버프는 가드맨과 카스르킨 이렇게 두 명밖에 못 받습니다. 중화기 팀은 못 받아요. 근데 못 받아도 중화기 팀은 셉니다. 오그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오그린도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3티어에 나오는 엘리트 근접 보병입니다. 오그린을 사용하게 될 경우 무조건 분대장 업은 해주셔야 되고요. 분대장 업을 하게 되면 분대원당 HP가 150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그린 분대장을 단 오그린은 기본적으로 HP가 800대 초반입니다. 그나보다 높아요. 그레이나이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주시고요. 분대장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술 통제소에서 총검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 근접 데미지 25% 증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오그린이 근접 육박전 자체도 강한 편이지만 기가바모나 데모나모 상대로도 딜이 꽤 잘 들어가기 때문에 오그린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그린과 카스르킨 이 두 분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필수적으로 프리스트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 몸입니다. 프리스트의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프리스트 편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갑입니다. 키메라 1티어에서 인가가 최대한 버티고 나서 2티어로 올리게 될 경우 최소 2기 정도는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송 유닛이고요. 자체 공격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력이 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대보병 유닛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전선을 만들어줄 유닛이 필요하다. 키메라 뽑으시면 됩니다. 쓰세요. 다음 헤라운드 잘 안씁니다. 대보병 한정이고 특수 스킬로 해당 지역을 불태우는 능력이 있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염이기 때문에 공격들이 범위긴 해도 화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감 유닛에 걸리면 금방 터져나갑니다. 차라리 그냥 키메라로 긴 사정거리로 때리고 가드맨이랑 같이 때리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자, 센티넬 2티어 인가에 몇 단 되는 대기갑 유닛입니다. 센티넬 없으면 대기갑이 가능한 게 요 중앙기 팀의 라스캐논 단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센티넬은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팩토리에서 바로 생산 가능하지는 않고요. 애드온 달아주셔야 됩니다.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고 이동 속도 빠릅니다. 그리고 레이서와 같이 상대 깃발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워커 유닛 주제의 아머 타입이 기갑 로우 아머입니다. 기갑 로우 아머는 이제 그 제트바이크, 다크엘다의 리버 제트바이크 그리고 스페이스 마린의 랜드 스피더 이런 것처럼 최하위 기갑입니다. 최하급 기갑 아머라서 대기갑에 맞으면 금방 터집니다. 하지만 이동 속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의 대기갑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도망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도 한 35 정도 돼가지고 꽤 깁니다. 그래서 상대의 대기갑 이동 속도로 이용해서 치고 빠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기갑은 상대의 대기갑 유닛은 조심해야 된다. 가격은 리퀴지션이랑 전기 각각 150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한 2기? 2기 정도는 아마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머로더 폭격기 안 씁니다. 이 역할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같은 티어에 나옵니다. 머로더 폭격기와 바실리스크는 똑같이 3티어에 나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기 어렵습니다. 자, 바실리스크 뉴비들이 이거 정말 많이 뽑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실리스크는 전기가 비쌉니다. 전기 250이 남았고요. 리퀴지션 150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 낮습니다. 근데 사거리는 120으로 던어버에서 제일 깁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낮은 것 때문에 한 2기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3기를 사용하면 왜 안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속도 느리고요. 피통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 대기갑이 테러 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방 터져요. 바실리스크는 일단 안 뽑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 한 기는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웬만하면 뽑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리말러스. 그리고 바실리스크 이제 전면전 업을 하게 되면 4티어 업을 하게 되면 이제 리퀴지션이랑 전기 200씩 써서 어스쉐이커탄 쓸 수 있는데 이거 데미지 엄청나게 셉니다. 어스쉐이커탄 그 돈탄이라고 부르죠. 이 돈탄을 상대방이 이제 사격진이 모여있는 데 맞췄다 그럼 게임도 같이 터집니다. 돈탄 한 번씩 자원이 남는다면 돈탄 대박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리말러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뽑죠. 리말러스는 아무래도 4티어 주력 전차 유닛이다 보니까 3티어에 뽑을 수 있는 유닛은 아니고요. 3티어 업하고 이제 팩토리에서 전면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생산하려면 에드온 부지셔야 돼요. 키메라를 제외한 모든 기갑 유닛은 에드온 부지셔야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토리를 여러 개 늘릴 경우 각각 에드온 다 달아주셔야 돼요. 리말러스 대기갑 적당하고 대고병 적당하고 맷집도 적당합니다. 하지만 임페리얼의 가드의 장점 테크 프리스트가 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계속 수리하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리말러스가 타종 쪽 주력 전차보다 좋은 점은 이제 한 번에 강력한 딜, 한 번에 한 방 강한 딜에 사거리가 넓습니다. 리말러스 사거리 생각외로 엄청 넓습니다. 사거리 60입니다. 그 해머헤드 건십이 사거리가 50입니다. 그래서 더 넓기 때문에 계속 짤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말러스 무조건 쓰세요. 하지만 2기 제한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실리스크를 왜 3기를 뽑으면 안되냐. 자, 리말러스 2대에 베인블레이드 하나를 뽑게 될 경우 바실리스크를 뽑을 수 있는 최대 양은 2기밖에 안됩니다. 바실리스크를 3기 뽑게 될 경우 리말러스를 1기만 쓰거나 아니면 베인블레이드를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실리스크는 2대만 쓰세요. 솔직히 2대나 3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지휘관 이제 특수 유닛 및 렐링 유닛 차례입니다. 자, 장군팀 1티어를 버티는 거는 장군팀이 통나무를 드는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군팀에 이제 추가로 지휘관들을 달아줄 수 있는데, 자, 1티어는 총 2명 달아줄 수 있고요. 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스트, 두 번째 사이커, 이 2명은 무조건 달아주셔야 돼요. 1티어는 장군팀, 프리스트, 그 다음 사이커, 이렇게 3명의 이제 커드맨, 이걸로 버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팀을 더 잘 굴려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는 이제 분대에 합류하게 될 경우 장군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충 의장대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진 건물에서 에드온을 달면 프리스트 최대 3마리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따로 이거를 이제 보병분대에 합류시켜주면 되는데, 자, 이제 주로 카스르킨이랑 오그린에 달아주죠. 이렇게 보병분대나 아니면 장군팀에 합류하게 되는 경우 분대원 체력 125 증가, 사기 50 증가, 이동속도 30% 증가, 그리고 최대 피해 50% 증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버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버프예요. 이게 기본 패시브 버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팀이나 고급 엘리트 유닛들에게는 무조건 프리스트 넣어주셔야 됩니다. 프리스트는 총 3마리 뽑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냅두시고요. 2기 각각 하나씩 오그린이랑 카스르킨 넣어주고, 솔직히 가드맨은 후반 가면 한 분대 정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가드맨이 두 분대 이상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는 가드맨, 하나는 프리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파워 웨폰이고요. 레이스 잘 잡습니다. 근접 데미지 무지 셉니다. 그리고 프리스트 단일로도 근접 딜은 어느 정도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3티어 전에 프리스트 3마리 모아가지고 우회를 돌려서 상대 리스닝 기지 그냥 아주 그냥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프리스트 아주 강력합니다. 프리스트는 이제 장군팀에 합류든 아니면 이제 보병분대에 합류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리스트가 3티어가 될 경우 무적 버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타임은 꽤 길고요. 10초였나? 10초 정도 이제 데미지를 입지 않는 무적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넉백은 받아요. 그리고 장군팀에 합류할 수 있는 프리스트일 경우 장군팀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5명의 보조지휘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이커 한둘에 나머지 전부 다 프리스트로 채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스트가 한 2~3명 쌓이게 되는데 각각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장군팀이 무적 버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커 한 둘 정도에 나머지 전부 다 프리스트로 채우면 됩니다. 장군팀에는 커비사를 넣지 마세요. 어차피 채용 버프도 못 씁니다. 그 다음 사이커 중요하죠. 마법 유닛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텍터고요. 임페리얼 가드에 몇 안 되는 디텍터 유닛입니다. 자, 사이커는 이제 단순히 딜링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스킬용입니다. 첫 번째 1티어에 사용 가능한 스트립 소울 단일 누킹기고요. 지휘관 암호 타입에게도 데미지가 한 330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무지 셉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 타입에는 데미지 5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꾼 한 방에 직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장군팀에게 프리스트 하나랑 사이커 하나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상대 영웅의 피를 깎든 아니면 일꾼을 이걸로 테러하고 다니든 그렇기 때문에 사이커는 장군팀에는 무조건 붙이시고요. 굳이 보병분대에는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EMP가 많이 필요할 경우 그냥 단일로 쓰시면 됩니다. 혼자 다니면서. 자, 2티어가 될 경우 콜타임 3분짜리 라이트닝 아크라는 스킬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스트립 소울의 광역 버전. 한 분대에게 300~400 정도 피해주고 사기 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랄빵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게 라이트닝 아크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티어에 쿨타임 45초짜리 원거리 EMP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공격도 안되고 이동도 안됩니다. 그리고 임가는 EMP를 사이커밖에 못씁니다.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임페리얼 가드의 단점이 장군팀을 잘 굴려야 된다는 건데 사이커는 굳이 본진에서 잘 뽑지 않기 때문에 장군팀에 달린 사이커를 아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제너럴 장군팀 같은 경우 3티어 때 폭격 요청 가능하죠. 근데 범위를 지정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떨어지기 때문에 쓰실 거면 빨리 쓰셔야 됩니다. 상대가 알아채기 전에 맞췄을 때 데미지는 꽤 높습니다. 다음 빈디카드 쓰신 뉴비는 거의 안 뽑습니다. 좀 한 사람도 잘 안 뽑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유닛입니다. 자, 관련 업그레이드로 이제 영문신 만들어주는 잠입 업그레이드 있고요. 그 다음 특수 능력 하나 열어주는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특수 기능 아마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빈디카리 어쌔신 이동속도 느립니다. 피통 낮습니다. 체력 350밖에 안 돼요. 이거 거의 가드맨보다 조금 센 수준입니다. 근데 장점, 은신의 공격력이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격 유닛인데 얘는 일반적인 그냥 보병들 잡는 용은 아니고요. 좀 상대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센 보병들, 엘리트 보병들 그런 애들 잡으라고 만든 유닛입니다. 그리고 얘가 데모나머도 피 잘 깝니다. 생각보다. 관련 업그레이드로 이제 은신 업그레이드 있고요. 그 다음 적용용 스코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빈디카리 어쌔신 같은 경우는 시야가 50 정도 되고요.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용 사거리도 나쁘지 않게 긴 편인데 사거리 45입니다. 근데 적용용 조준경 스킬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정거리 90이 됩니다. 사정거리 2배 늘어나고 데미지도 2배 들어갑니다. 2배로 높아집니다. 이걸로 피통 2000 넘는 예를 들어 뭐 브로드사이드 같은 애들 한 방에 원턴 킬러입니다. 한 방 컷입니다. 무지 셉니다. 이거 스킬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빈디컬 SC는 최대한 시야 밝혀주면서 안 죽는 선에서, 제가 맷집 약하다고 했죠. 잘 죽는다고 했죠. 안 죽는 선에서 시야 밝혀주면서 상대 엘리트 보병, 예를 들어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오블리레이터 아니면 포지스트 마린, 뭐 그런 애들, 아니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워프 스파이더 아니면 파이어 워리어, 이런 애들 찍어주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얘로 뭐 절대로 뭐 슬러거 보이라든지 그런 숫자로 밀어붙이는 애들 때리면 안 돼요.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 베인블레이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약속된 승리의 전차. 근데 베인블레이드가 대보병 및 대기갑 데미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넉백도 있죠. 근데 베인블레이드의 단점, 피통이 약합니다. 피통 낮습니다. 딱 만입니다. 그리고 차량이기 때문에 EMP 등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베인블레이드 특성상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 대차량 무기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유닛들로 적절하게 서포팅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인블레이드 사용할 때도 언제나 뒤에 테크 프리스트 한 마리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베인블레이드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는 없네요. 자, 이렇게 임페리얼 가드편 마무리하고요. 확실히 종족이 9개라서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하루에 한 3편 정도 찍었는데 와, 목 엄청 아픕니다. 이게 계속 목이 갈라지고요. 자, 근데 임페리얼 가드는 요런 장군팀 사이커, 프리스트 사이커, 뭐 빈디컬 어쌔신, 이런 지휘관급 유닛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의 종족입니다. 유닛들의 스펙이 초반 유닛의 스펙이 워낙에 처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장군팀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자 종족인 거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가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전이 가장 힘든 종족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초반 방어를 무엇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임페리얼 가드 역전 힘든 종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기본 유닛 소개 및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디스코드 확인해 보니까 그 9월 12일에 응답하라 던오브워 대회 하나 예정이 돼 있고요. 팀전으로 한다고 합니다. 팀전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팀전은 대충 어떤 사이클로 굴리는지 팀전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